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기업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외부의 우수한 컨설팅 회사를 참여시켜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기업 전반에 걸쳐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선박건조 추세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조선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건조했던 선박들보다는 건조한 구조물이 해양 프렌트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건조 단가가 높은 사업 확대 쪽으로 수주의 역량을 이동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융자의 권한을 쥐고 있던 대주주의 컨설팅에 맞춰서 조선 3사는 동시에 해양 설비 쪽으로 집중적으로 수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행조선소가 동시에 덤비는 이 과정은 저가 수주라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수주 실적을 만들게 되지만 저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주들은 저유가를 핑계로 헐값에 해양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고는 덤핑 수주에 만족해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여름은 더운 철판 위에서 칙칙한 바닷바람 습기와 몸에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힘든 일과를 견뎌내야 합니다. 겨울은 바닷가의 춥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도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건조한 해양 설비들을 저유가를 핑계로 선주가 가져가지 않고 암벽에 묶어버립니다. 저가 수주의 암벽에 있는 만큼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주들은 기회를 보고는 4년 정도의 기간에 기계들의 고급화들을 이유로 이것저것 클레임을 걸어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고도의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진 시스템을 만들 때 조선소는 빨리 가져가 주기를 바라면서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해양 설비는 외국에서 기초 설계를 하므로 중요하고 고가의 기계들은 외국에서 발주를 하게 만들어 국내 업체들이 고가의 장비를 만들 기회조차 그들은 외국 설계사가 막아버렸습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로 적자를 보면서 처리하려고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인도에 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우수한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실적을 갖춘 컨설팅 회사들을 선정한 결과는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컨설팅 회사를 선정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에 우수한 졸업 증명서의 학맥과 인맥을 참조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우수한 대학을 선호하게 됩니다. 일개 회사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너무 믿어버려서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걸 기업에 도움 주고 싶다면 권력자의 추천장을 지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만 높다고 영원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팔아볼 것이라고 기업체에 다닐 때 사람들이 쉽게 사줄 것이라고는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회를 너무 모르고 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세상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려면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성능의 세 개가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에 이익을 줄 조건을 갖춘 한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기를 험한 세상을 남들보다 더 많이 겪었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면 그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알게 되면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조직이 다 갖춰진 온실 속에서 대책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임직원들은 모든 혜택이 다 끊긴 보호막이 없어지는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시커먼 먼지 속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던 세월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날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대단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그때 본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기초 소재 개발 연구를 하지만 누가 사줄지 모르는 현실을 견딜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기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조선소 프로 실력자들이 판단하게 두었더라면 수조 원의 적자를 안 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그 분야를 오랫동안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냉정함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회사 근무할 때는 강점만 잘 준비하여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점 하나로 잘 될 줄 알지만 사회는 강점보다 실력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맥과 인맥의 추천장이 갖추어져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지만 현실은 일본에서 사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석탄재를 버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고 그 속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싼값에 석탄재를 사오는데 일본에서 석탄을 쌓아두거나 석탄재를 쌓아두는 장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이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스며든다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일본산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리숭할 것입니다. 실력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권력 누구를 아느냐가 사회는 요구합니다. 청문회와 언론이 파면서 법에 저촉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원도 끊기는 시대에는 손잡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도로 걸어간다는 것은 기업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산업단지들의 공장들을 접어버리고 그 돈으로 서울 강남으로 달려가서 막차 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업에 얼마만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려면 수익 감소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외부 문제점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인맥을 원했던 것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잘하는 업체 한 개와 2등하는 업체 한 개를 넣고 별 볼일 없는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맥도 학맥도 없는 업체 한 개를 선정합니다. 모두 세 개를 선정하여 진단하게 하고는 각자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여 승부를 걸어보게 해본다면 회사에 도움되는 컨설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어 늦었지만 피땀으로 이룬 기업이라면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기존에 선정했던 부처를 제외시키고 공개적으로 상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정확한 원인과 성장의 기법을 발견하게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사업주와 3,700만 명의 생산 가능한 임직원들이 같이 읽어도 좋을 문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